안녕하세요. 김창옥입니다. 코로나가 끝나질 않네요. 정기 강연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거의 못한 지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그룹으로 하려고 해도 또 방역 문제가 있어서 오늘은 아예 우리 PD님도 없는 채로 카메라 3대만 두고 진심의 무관중으로 저 혼자 강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한 장의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면서 뭐가 보이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네, 무엇이 보이시는지. 네. 이거는 흔히 말해서 오픈카라고도 하고 이렇게 까브리올레라고도 하는 차량인데요. 저는 이제 한 달에 적으면 3일에서 4일, 많으면 한 6일에서 7일을 제주도로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제주도에서 생활하면서 제 제주도의 삶의 질을 상당히 높여주고, 쉬운 말로 제가 되게 기분이 정말 좋아지고 정말 좋다, 이런 말을 이제 자주 나오게 하는 가장 그런 게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되게 저를 다시 소년으로 돌아가서 기분이 좋게 하는 이제 그런 물건? 네, 그런 물건, 그런 차예요. 사실 이제 이 차보다 더 비싼 차가 있었던 적도 있고, 왜냐면은 이제 제가 지금 이런 차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오픈된 찝차가 있고, 하나는 이제 승용차인데 이렇게 오픈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산길이나 숲길을 갈 때는 이 찝차 오픈차를 타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시골에 살고 있으니까 시골길을 갈 때는 이 승용차인데 오픈된 이 차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만족도가 상당히 좋아요. 주로 이제 시내에서는, 제주 시내를 갈 때는 이제 이렇게 오픈해서 타지 않고요. 주로 중산간에 있을 때, 자연에 있을 때 주로 탑니다. 그러면서 이 차를 어떻게 타게 됐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사실 저에게 있어서 이 오픈카라는 이 차를 볼 때 사람들이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상황을 볼 때 우리의 머리 안에 각자 다 다른 게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명품의 어떤 브랜드를 볼 때 되게 어떤 소망적이거나 희망적인 게 보일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이 보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상으로, 우리의 머리의 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는 허세, 그리고 과소비, 아니면 전에 그 물건을 사달라고 했던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 대한 기억. 그러니까 사람마다 똑같은 카메라를 보면서도 다 머리의 상에서 보이는 게 좀 다르다는 거죠. 누구는 이 카메라를 보면서 전에 우리 형이 카메라를 나 어렸을 적에 되게 좋아해서 그 카메라로 우리 가족을 찍어주거나 형이 그걸 들고 다녔었는데, 그러면 그 카메라를 보면서 가족이 생각나기도 하고 형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렸을 적 자기가 생각나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그 물건의 순수 본질에
맞게끔 보기는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그 오픈카라는 걸 볼 때는 처음에 그게 뭐였냐면 좀 부정적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게 뭐를 봐서 그랬었느냐. 그러니까 오픈카를 타는 사람을 제가 봤겠죠. 근데 그 오픈카를 타는 사람들이 제가 가끔 봤는데 별로 호의적이지 않고 호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보니 막 강남에 뭐 이렇게 차가 너무 많고 막히는데 오픈카를 탔는데 뭔가 옆에는 이제 젊은 여성이 있고 그리고 별로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분이 오픈카를 탄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리고는 뭐가 속도를 위반하면서 이게 막 소리를 저렇게 크게 낼 필요도 없는데 소리를 막 세게 내면서 달리고 그리고 또 그때는 제가 너무 경제력이 없으니까 제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아유 엄마 아빠 잘 만나가지고 뭐 지가 돈 벌어가지고 산 건 아닐 거야. 뭐 이런 그때 그분이 자기가 돈 벌어서 어렵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더 그렇게 보게 됐죠. 그리고는 이 오픈카, 즉 까브리올레라는 저 차량은 허세, 부모를 잘 만난 사람, 그리고 뭐 되게 불필요하고 보기 좋지 못한 과시, 그리고 아니 뭐 이렇게 차가 막히고 이렇게 매연이 많고 이런 곳에서 저 햇빛이 내리쬐는데 저게 뭐 어울려? 뭐 이러는 저의 어떤 그 낮은 자존감, 열등감, 그게 더 그렇게 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탄 사람들이 하나같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봤던 사람들은 겉보기였지만 별 호감이 없어 보였던 거죠. 그러므로 저는 그 오픈카, 까브리올레라고 하는 그 차량들에 대해서 통째로 인식이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제 머리에서는. 그래서 아예 그런 차는 이제 제 마음에서, 정신에서 버려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제주도에서 한 대도 아니고 두 대의 까브리올레를 타느냐. 그리고 그게 사실 제가 차가 이렇게 몇 대가 이렇게 사고 팔고 그러는 과정에 결국은 남은 차가 사실은 이 코란도 그 오픈카거든요. 이 차는 450만 원을 주고 제가 샀어요. 그리고 이 차값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제가 정비도 하고 다시 페인팅도 하고 그랬고 그리고 한 10번에서 20번 정도를 견인을 했어요. 배터리가 떨어져서요. 그리고 뭐가 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아이 팔아버려, 새 걸로 바꿔버려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바꾸지 않았고 앞으로도 바꾸지도 않을 것 같아요. 뭐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했던 그 오픈카에 저를 타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지금 내 인생의 실질적인 즐거움을 주었는가 그거를 이제 어느 날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제 그 주인공이 누구냐 생각해 보니 나오더라고요. 그 주인공은 류수영이라는 배우예요. 한 2, 3년 전에 가수 이승철 씨 그리고 류수영 배우 그 다음에 신화의 앤디 씨 이렇게 세 분하고 같이 한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한 8개, 9개 찍었던 것 같아요. 내 멋대로라고 하는 프로인데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TV로 볼 때하고 가까이 그래도 1박 2일, 2박 3일을 한 여행을 몇 번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친분이 생기게 됐고 또 계속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류수영 씨는 이게 되게 좀 어떻게 친해지게 됐어요. 물론 이제 저만 친하다고 생각하고 그쪽은 저를
친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류세용 씨 어머니하고도 이제 카톡하는 사이가 어떻게 됐고, 어머니가 강연을 보시고 이제 보신 지 오래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미국에 강연을 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또 류세용 씨의 누님이 그 지역에 살아서 또 그 강연장에 왔고, 마침 또 류세용 씨 어머니가 그때 미국에 오셔가지고 또 거기에서 한번 식사도 초대받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하고 카톡하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하고도 카톡을 안 하는데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엄마, 친엄마하고는 좀 대면대면하면서 이제 친구 엄마한테는 막 어머니 어머니 그러면서 네, 반성하겠습니다. 남의 어머니한테도 잘해야 되지만 친엄마한테 우리 모두 잘합시다. 갑자기 뭐 말이 샜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류수영 씨랑 친해지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한 달에 일정한 시간을 어디 강원도에 거기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여름이니까 놀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촬영이 다 끝나고 프로그램 다 끝나고 그리고는 이제 류수영 씨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어머니 계신 시골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제 본인의 차를 꺼냈는데 그게 그 포드의 머스탱이라는 차량의 컨버터블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그날 처음으로 컨버터블을 타봤어요. 그것도 이제 강원도 시골에서. 그리고 디자인도 날티나는 그런 컨버터블이 아니라 이제 좀 오래된 컨버터블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류세용 배우가 되게 그 과소비하지 않는 좀 알뜰한 생활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열심히 이제 그 어느 정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 경제적인 그거를 욕심내지 않고 머스탱 컨버터블을 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한 그때 700만 원이라 그랬나 뭐 1000만 원 전후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탄 거예요. 그 머스탱을 뚜껑을 따고 완전 시골에서 둘이. 그리고는 제가 어렸을 적에 봤던 그 건달들이 입는 그 꽃 엄청 많은 거 있잖아요. 저희 엄마도 좋아하시는 그런 거. 그런 걸 류세용 배우가 입었는데 워낙 이 사람이 되게 댄디하고 젠틀한 면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꽃무늬가 전에 내가 생각했던 건달 좀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의 사람들이 입는 그 옷 이게 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 그리고는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 차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을 이렇게 맞고 그게 좋더라고요. 되게. 그것도 시골이었고 거의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리고는 둘이 이제 개울가에서 흔히 말하는 멱을 감으면서 둘이 내일 모레 50대는 남자들 둘이 노는 거야. 그냥 거기서 물고기도 잡고 수영도 하고 바위에서 점프도 하고 정말 초등학교 한 5학년으로 돌아가서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그 컨버터블을 타고 바람을 맞으면서 들어와서 그 어머니가 옥수수를 재배하시는데 그 옥수수 삶은 거를 먹고 그리고 이제 가지, 오이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야채들을 이렇게 그 심으셨는데 그걸 또 농약 안 친 걸 다 따서 이렇게 한 소쿠리를 주시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정말 독특하게 자연스럽게 제 인식이 그게 바뀐 거예요.
컨버터블에 대한 안 좋았던 이미지가 그날의 그 경험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침 또 아는 지인이 그 코란도 컨버터블을 이제 판매할 거다. 450만 원이다. 그래서 그거 한번 시승해 볼 수 있느냐. 그래서 타서 서울에서 아파트에서 저녁에 차를 갖고 왔길래 그걸 타는데 그때 이제 오디오를 이렇게 블루투스로 이렇게 연결해서 블루투스도 아니었어요. 그 옥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해서 듣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서울에서도 바람이 부는구나. 그리고는 이제 그걸 샀죠. 그리고 이제 제주 생활을 이제 할 것을 생각하면서 차를 제주도로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시골에서 타니까 수동이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뭐 상황이 좋아지면 또 차를 바꿀 수도 있고 뭐 또 차가 기존에 있는 차가 오래되면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차를 팔지 않거나 아니면 또 어떤 차를 언젠가 사게 된다고 해도 이렇게 컨버터블 기능이 있는 걸 사고 싶은 강력한 마음이 든 거죠. 그러면서 이 컨버터블이라는 차가 때로는 가정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가정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어요. 그 가정이라는 모습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러니 난 저 가정이라는 차를 타고 싶지 않아. 가정을 꾸며서 산다고 하면서 뭔가 좋아 보이지 못하고 뭔가 안 좋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면 우리가 그 차를 타고 싶지 않거든요. 누군가는 그게 한국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게 결혼이 아니어도 남자라는 아니면 여자라는 그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종교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예전에 봤는데 하나같이 비호감이었었어. 그래서 나는 그 종교를 믿고 싶지 않아. 아니면 난 종교 자체가 다 싫어.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아니면 뭐 남자들은 군대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나 그 지역 사람한테 정말 괴롭힘 당해서 나 그 사투리만 들어도 너무너무 짜증이 나. 나는 그 지역 사람들하고 일하기도 싫고 엮이기도 싫고 그 지역 사람들하고는 사귀지도 않을 거야. 가지도 않고 싶어.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우리가 호감이 없고 심지어는 그 호감이 없는 걸 넘어서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제 사라지나? 사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좋아할 수 있었던 자기만의 그 바람이 부는 그 삶의 어떤 그 주제를 놓쳐버릴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은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는 컨버터블이지. 답답해서 어떻게 타? 뚜껑이 닫혀서. 아무리 좋아도 차라리 차가 좀 그렇게 고성능이 아니어도 나는 뚜껑이 열린 게 좋아. 그리고 그게 제 삶에 정말 중간중간 환기를 해주거든요. 어쩌면 모든 차 종류 중에 앞으로 변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전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그 전에 선입견으로 인해서 제가 다 버려버릴 수 있는 거죠. 가정이, 결혼이, 연애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좋을 수 있는데 전에 안 좋은 걸 보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으로 버려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종류인지 그건 우리만의 또 그 숙제인 것 같아요. 찾는 재미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오픈카를 볼 때 예전에 그 봤던 그 불편하고 비호감인 사람들과 기억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좋은 느낌이 느껴져요. 그리고 얼른 타야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주로 이제 낮에는 안 타고요. 해 뜨기 전, 해 지고 나서 그리고
비가 오지 않지만 해가 구름에 가려진 때, 그때가 제일 타기 좋을 때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정말 탈 때 진짜 좋아요. 네, 정말 추천드리고 싶을 만큼. 렌트카라도 한 번은 타보시면 좋겠다. 근데 이게 오픈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살아가는 얘기랑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미지가 바뀐 것은 결국은 좋은 기억으로, 좋은 사람에 대한 기억과 경험으로 그 전의 것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경험한 새로운 기억과 추억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그 차를 볼 때는 전에 그런 게 다 지워져 있죠. 그리고 오히려 좋은 기억들이, 좋은 추억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저는 이제 한 몇 개월이 지나면 저는 한국 나이로 50살이 되는데요.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시간이 지날 줄 몰랐고, 이렇게 빨리, 내가 이렇게 정말 이럴 줄 몰랐는데, 50이라는 숫자가 앞에 오네?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뭐 내가 나이를 먹었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 그런 경험도 생기고, 그런 선입견도 생기고, 뭐가 이런 게 하나씩 생기는구나, 사람이 나이를 먹으니. 그런데 내가 그 선입견으로 포기했던 것, 안 좋은 기억과 추억으로 문을 닫아버렸던, 그래서 본질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전 과거가 보이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돼요, 요즘에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들으실 때 나만의 오픈카가 있을지 모를 것 같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바람을 선사할 수 있는 괜찮은 삶의 환기를 해줄 수 있는 그건데, 그게 가정이든 사랑이든 종교든 그 무엇이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안 좋은 기억으로 그 볼록 렌즈, 뭐 오목 렌즈처럼 왜곡이 되었던 그것들을 바로 잡게 하는 것은 좋은 사람, 좋은 경험, 그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좀 더 많이 생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을 좋은 것대로 우리가 조금 누릴 수 있으면 좀 더 우리의 힘들게 사는 우리의 인생의 중간중간에 그런 마음의 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최PD 끝?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자고요. Oh, girl, it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is. Well, you are sacred in a way. I don't know God, but still have faith that He will manifest some way when I am next to you.